남 앞에서까지 나를 그렇게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해.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인데? 그냥 당신이 집에만 있으니까 일 좀 했으면 해서 한 소리죠. 내가 퇴직한 지 1년이 됐어. 2년이 됐어. 아니, 내가 뭐 당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이래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 평생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렸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사람이 안 예민해져? 여보, 나 정년 퇴직했어. 일할 수 있는 한 가장 오래 일하고 퇴직한 거라고. 그리고 퇴직하고 다시 돈 버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참나? 어려울 것도 없지? 남들 다 하는구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박영근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퇴직 후 아내의 은근한 태도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은 잠시뿐이었고, 퇴직 후 박 씨는 그저 집에서 밥만 얻어먹는 백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태도는 점점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남들에게 남편인 자신을 흉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는 식의 그 발언을 듣고 박 씨는 놀라서 따지지도 못했죠. 농담으로 듣고 지나치기엔 그동안 아내가 박 씨에게 눈치를 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도 곧 다른 돈벌이를 해볼 생각이었지만 아내가 의욕을 꺾어버렸습니다. 돈은 자신도 얼마든지 벌 수 있다며 계속해서 박 씨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 아내. 그래서 박 씨는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벌어보라고 말이죠. 며칠이나 버틸 수 있는지 박 씨도 두고 보고 싶었습니다. 박 씨는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퇴직 전부터 구상했던 일은 있었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년 정도는 조금 숨을 돌릴 시간을 가지려고 했죠. 박 씨는 이른 아침 조용히 현관문을 열어 산책을 나섰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돌아와서는 현관 앞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형광펜을 꺼내 중요한 기사의 줄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요즘 누가 종이 신문을 읽는다고. 그 모습을 보고는 아내가 핀잔 아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침 공기 상쾌한데 당신도 같이 좀 걷다가 오지? 아이고, 됐어요. 아침밥 해야 돼. 아침 좀 천천히 먹으면 되지. 배고프다고 하지나 말던가? 입을 삐죽거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박 씨는 다시 신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 씨는 습관적으로 TV를 켜고 뉴스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질색을 했습니다. 아침에 신문 봤으면 됐지. 뉴스를 또 틀어요? 뉴스가 뭐가 어쨌다고 그래? 아우, 소리 좀 줄여요. 대낮부터 정치니 범죄니 하는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진저리 치는 아내의 말에 음량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만 힐끔힐끔 쳐다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머쓱하게 음소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투덜거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이따가 저녁에. 그러면 저녁밥은 먹고 들어와요? 글쎄,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지간하면 먹고 와요. 왜? 나는 그냥 대충 챙겨 먹게. 당신 오면 국 끓이고 해야 되니까. 뒷말은 생략이 됐지만 귀찮다는 말이 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박 씨도 집에 앉아서 삼시세끼를 얻어먹는 게 눈치가 보이긴 했습니다. 박 씨는 슬그머니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뭐 좀 도와줘?
그러자 아내는 도마 위에 놓인 채소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거나 좀 썰어봐요. 그 말에 박 씨는 엉거주춤 어설픈 포즈로 양파를 조금씩 잘랐습니다. 모양도 삐뚤빼뚤하고 크기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옆으로 좀 비켜봐요. 걸리적거리지 말고. 아내의 말에 무심코 옆으로 한 발짝 비켰던 박 씨는 아내의 말을 곱씹고 미간을 찡그렸습니다.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아니, 부엌이 좁잖아. 아, 그냥 당신은 앉아 있어요. 딱히 도움은 안 되니깐. 부엌에서 쫓겨나고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일만 하며 살았으니 당연히 부엌 일이 서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더라도 실력이 필요 없는 빨래나 청소 같은 걸 했지 음식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처럼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맞기에 현관 쪽에 묶어놓은 쓰레기 봉투를 집었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눈치가 안 보이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또 눈총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내가 자신을 귀찮아하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할 일 없으면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오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식이었습니다. 당신 무슨 사업 구상 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거는 아니고 좀 더 나이 먹어서까지 할 수 있는 일 찾아보려고 하지. 왜? 빨리 좀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요? 왜? 그냥 언제까지 집에 있어요? 쉴 만큼 쉬었잖아요. 아직 퇴직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 그 정도 쉬면 다 쉰 거지. 집에 있는 나도 좀 생각해줘요. 당신이 왜?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당신 밥 차리느라 시간 다 가는 것 같아. 아내의 말에 박 씨는 밥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하던 말을 멈추고 방금 무슨 말이라도 했냐는 듯 열심히 밥 먹는 척을 했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진 박 씨는 물만 한 잔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왜 먹다 말아요? 입맛이 없어. 아내는 박 씨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힘든 듯 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할 때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 아내와 같이 집에서 함께 TV도 보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렇게 편히 쉴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런 걸 원한 건 박 씨뿐인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우리 집에서 모임하는 거 알죠? 알어. 근데 왜 우리 집에서 해? 나가서 먹지. 지난번에 선희 언니네서 먹었잖아요. 이번엔 우리가 대접해야지. 음식해야 하잖아. 당신 힘드니까 그냥 시켜서 하자, 그럼. 에이,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흉보지. 그럼 내가 장 봐올게. 뭐 사와야 하는지 좀 적어줘. 박 씨는 아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적어주는 목록을 가지고 집 앞 마트에도 다녀오고 약속 날 전에는 집 전체를 청소했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와서 신경 쓸 텐데 안 그래도 요즘 예민한 아내에게 부담을 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점심 부부 동반 모임을 같이 하는 두 부부가 박 씨의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고 박 씨도 할 일이 무척 많았죠. 어머나, 무슨 음식을 이렇게나 준비했어? 집사람이 아침부터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이고, 와이프 자랑은?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거렸습니다. 여섯이서 즐겁게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나부터 막걸리야. 운전은 어떻게 하게? 아, 대리 부르면 되지. 주말인데 좀 편히 놀자. 요즘에 계속 이래요. 아,
직원이 있는데 자꾸만 자기가 나가서 일해. 나이 먹었으면 집에 좀 있지. 내 나이가 어때서? 20년은 더 일하지. 여기 선인애처럼 여행도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아, 여기는 일 안 해도 연금 따박따박 나오잖아. 그러다가 남자들의 일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부부 중 하나는 교사 부부로 은퇴 후에도 연금이 많이 나왔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있다고 아내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부는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10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제는 박 씨에게로 이동했습니다. 아직은 뭐 집에서 쉬지. 쉴 수 있을 때 푹 쉬어. 다시 일 시작하면 이때가 제일 좋다고 할걸? 아이고, 아내 무서워서 얼른 다시 나가야죠. 서로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으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남녀 무리가 나뉘었습니다. 남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막걸리를 마셨고 여자들은 조금 앉아 있다가 허리가 아프다며 거실로 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과일을 먹으며 수다를 떨겠다고 했죠. 막걸리 더 없어. 조금만 사놨는데 잠깐만 금방 가서 사올게요. 박 씨는 한창 떠들던 중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트에 들렀다가 들어왔죠. 그런데 거실에서 여자들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부럽기만 한데. 연금 있지, 사업하지. 우리는 뭐 퇴직금밖에 없네. 그래도 진짜 성실하게 회사 다녔잖아. 그러면 뭐해? 앞으로 다시 돈 벌어야죠. 남은 인생이 긴데 벌써 퇴직했으니까. 그럼 요즘 집에서 쉬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칠 노릇이라는 거지. 종일 집에 있으면 밥도 새끼 차려야 하고. 집안일은 전혀 안 도와줘. 도와주긴 하는데. 안 도와줘도 되니까 제발 좀 나가서 돈이나 벌어왔으면 좋겠네요. 집에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하고. 어머나, 너무했다. 너무하긴요. 나도 집에 늘 혼자 있다가 남편 수발 들려니까 힘들어서 그렇죠. 돈만 딱딱 갖다 주는 게 좋죠. 남자들은 안 그래요? 농담이랍시고 웃으며 하는 말에 여자들은 어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중 하나와 박 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농담도 잘하네. 애써 수습하는 목소리에도 아내는 박 씨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남자들은 돈 안 벌면 막 자존감 낮아지고 그러지 않나? 우리 남편은 그런 것도 없나 봐. 나 같으면 뭐라도 하려고 할 텐데. 나머지 둘은 대꾸는 하지 않고 서로를 민망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막걸리를 몇 잔 마셔서 그런지 그런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 할 말만 했죠. 박 씨가 그걸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싸울 것도 아니고 또 비참한 기분이 들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알았는지 30분이 채 안 돼서 여자들이 남자들을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더 안 마시고? 에이, 얼른 가야지. 여기도 치우고 쉬어야 하니까. 더 계셔도 되는데. 그런데 박 씨는 예의상이라도 붙잡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아내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당신도 놀지만 말고 좀 치워요. 밥값은 해야지. 아내는 박 씨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여보, 어? 내가 여태 밥값을 못했어? 갑자기 왜 그래요? 남 앞에서까지 나를 그렇게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해? 어? 아내는 식탁을 정리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아,
들었어요? 들었냐고? 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하던데. 퇴직했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해? 아니,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야 해.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인데? 그냥 당신이 집에만 있으니까 일 좀 했으면 해서 한 소리죠. 내가 퇴직한 지 1년이 됐어. 2년이 됐어. 아니, 내가 뭐 당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이래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 평생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렸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사람이 안 예민해져? 나 정년 퇴직했어. 일할 수 있는 한 가장 오래 일하고 퇴직한 거라고. 그리고 퇴직하고 다시 돈 버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참나 어려울 것도 없지? 남들 다 하는구만. 뭐라고? 아내는 돈 버는 일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씨를 그런 취급을 한 것이겠죠. 이 나이에 돈 버는 게 쉽다고? 뭐라도 의지만 있다면 하는 거죠. 당신은 애초에 하려고를 안 하는 거고. 집에 있으면 삼시세끼 차려서 대령해주고 얼마나 편하겠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당신은 당신 힘으로 돈 벌어봤어? 쓰는 건 쉽지. 박 씨도 참지 못해 한 소리를 하자 그 말에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주부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당신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집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서로 헐뜯지 못해서 안달이 난 듯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앞으로 빨래도 알아서 하고 당신 먹을 건 알아서 챙겨 먹어요. 나도 나만 챙기면 편해. 아내가 박 씨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기어코 자신이 잘못한 상황에서도 이겨먹어야 속이 시원한 듯 했습니다. 박 씨도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이참에 돈 벌면 되겠네. 뭐라고요? 이 나이에 돈 버는 거 쉽다며? 나도 내 밥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도 돈 알아서 벌어서 써. 누가 그러라면 못할 줄 알고? 그렇게 해. 나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그러자 아내는 자신이 한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는지 분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리가 덜 된 부엌은 박 씨가 마저 치웠습니다. 이제부터 똑같이 해야 하니 잘하든 못하든 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거실 테이블에서 뭘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길래 힐끔 보았더니 아내가 신문에 실린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도 똑같은 자세 그대로 앉아 있는 걸 보고는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아직도 못 구했어? 그러는 당신은 뾰족하게 받아치는 아내. 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런데 어느 날 안방에서 아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전화해 봤더니 다 안 된대. 인터넷? 인터넷으로도 다 해봤지. 사무보조랑 카페 같은 데는 다 젊은 사람만 뽑는다잖아. 경력도 없으니까 자꾸만 거절당해.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나라도 나 안 뽑겠더라고.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야. 울적한 아내의 목소리에 박 씨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더 냉혹했습니다. 박 씨가 평생 회사에 다닌 것처럼 아내도 평생 살림만 했기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집에서는 주부로서 베테랑이었지만 사회에서는 반겨주질 않으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박 씨도 씁쓸했죠. 그러다 얼마 후 아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부터 출근해요. 어디로?
그러자 당당했던 목소리가 조금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앞에 이 앞에 어디? 마트? 아내의 말에 박 씨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고 아내는 그 눈길을 살짝 피했습니다. 계산하는 일인데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별거 아닌 일이 어디 있겠나 생각했지만 아내는 조금 창피할지언정 긴장되거나 하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다음 날 박 씨의 담담한 말에 아내는 복잡한 감정이 떠있는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온 아내의 손등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은 왜 그래? 별거 아니에요. 물건 계산하다가 긁혔어요.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고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꾸만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가끔 마트에 가도 주의 깊게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종일 서서 계산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아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벗기 전에 가방을 내려놓고 현관 앞에 쓰러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박 씨는 말없이 아내가 자기 전 머리맡에 파스를 놓아두었죠. 그 사이에 박 씨는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로 물건을 파는 일인데 요즘에는 내가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팔고 창고에서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박 씨도 퇴직 전부터 알아보고 있던 일이었죠. 물론 처음에는 돈이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박 씨가 회사에서 다니면서 해왔던 일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나가서 경비원이 되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일이었죠. 아내는 정말로 박 씨의 밥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혼자만 간단하게 차려 먹고 나갔고 저녁에 와서도 혼자 먹고 치워버렸습니다. 빨래도 자신의 옷만 했고 말이죠. 박 씨도 불평하지 않고 홀로 간단하게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다 보니 늘 메뉴는 비슷비슷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회사원도 아닌데 아내 없이도 뭐라도 해먹을 줄은 아는 게 좋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장도 스스로 봐야 했습니다. 아내는 딱 자신이 먹을 만큼만 사서 해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떨어져 집 밖을 나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로 자연스럽게 향하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마트에 있기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으려나 생각했죠. 그러다가 궁금하기도 하고 먼 곳은 차를 타고 가야 해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가 2개라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계산대 쪽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서 적어온 것들을 하나 둘 찾으며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집밥을 먹은 지도 꽤 되었죠. 그러고 나서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익숙한 옆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박 씨는 아내가 계산하고 있는 곳이 아닌 2칸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모든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앞쪽에 있던 손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 아줌마. 그거 빨리 좀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안에 계산하겠어. 아, 제가 아직 좀 서툴러서요. 그럴 거면 집에서 밥이나 하지 뭐하러 나와 있어. 남자의 말에 박 씨가 발끈하려던 걸 참았습니다. 요즘에도 저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아내는 당황해서 더욱 느려졌습니다. 저리 비켜보세요. 일단 제가 할 테니까 옆에서 서서 좀 배워요.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해요? 이건 머리만 있으면 다 하는데.
그리고 다른 직원인 듯 보이는 여자가 신경질적으로 말하며 아내를 어깨로 슬쩍 밀었습니다. 두어 걸음 물러난 아내가 입술을 꼭 깨물고 서서 계산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여전히 시뻘갰습니다. 박 씨는 장바구니에 들었던 물건들을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차를 타고 멀리 마트를 다녔습니다. 그런 그를 아내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지쳐서 돌아와서 대화도 제대로 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은 할만해? 할만해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한 달 후 아내는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 받았으니까 고기라도 사 먹지 그래? 고기는 무슨. 아깝게. 아내는 돈이 아깝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고기를 제일 좋아하던 아내가 변했습니다. 이 돈 벌려면 내가 몇 시간 서 있어야 하는데. 이어지는 말은 박 씨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 듯 했지만 박 씨는 놀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며칠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걸 돕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아니,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물건을 왜 옮겨? 그게 그렇게 단순한 일인 줄 알아요? 손 비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 그래도 몸은 아껴야지. 마트에서 계산하다가 허리를 다쳐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잔소리 할 거면 나가요. 아내는 무척 속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것 같았죠. 아내는 한동안 허리를 짚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아서는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하루가 고된지 머리만 뉘이면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늘 퀭해 보였고 말이죠. 그러더니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나 마트 일 그만뒀어요. 이제 그만하게. 아니, 식당에 취직했어. 요리해. 그건 아니고 아내는 갑자기 마트를 그만두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백숙을 파는 식당인데 여름이 끝나가니 별로 안 바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내는 더욱더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근무 시간도 11시부터 9시까지라서 쉴 만한 시간은 자는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뚝배기에다가 나오는 곳 아니야? 그 무거운 걸 서빙하는데 그럼 병이 안 나고 배겨? 아내는 자다가도 끙끙 앓았습니다. 아직 날이 더워 장사가 여전히 잘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고집스럽게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두면 또 갈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물었더니 진상 손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들었다는 거야. 내가 갖다 줄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짧은 머리는 자기밖에 없는데. 근데 사장님까지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아내는 하소연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일을 시작한 뒤로 마음이 상했는지 박 씨에게 말을 잘 걸지 않았었는데 하소연할 사람이 집에 자신밖에 없으니 말문이 트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서도 한 달 반을 일하더니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밥을 먹다가 말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 밥 먹는 시간도 늦었죠. 박 씨는 잘 준비를 하려다가 말고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당신한테 함부로 말했던 거 후회돼요. 내가 돈 벌어보니까 정말 힘들다. 아내의 말에 박 씨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쩐지 힘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수십 년을 버텼어요. 안 좋은 꼴도 많이 봤을 텐데. 난 밤에 잠들 때마다 내일이 안 왔으면 할 때도 많어.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남이 돈 벌기가 쉽나. 무슨 일을 하든지 똑같지 뭐. 얼른 밥 먹어. 배고프겠다. 아내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렇게 일만 한 당신, 퇴직했는데 집에서 제대로 못 쉬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몰라. 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분명히 아내에게 섭섭해서 보기 싫기도 했었는데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박 씨도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도 일 시작했고 당신까지 안 벌어도 어려운 상황 아니잖아. 집에 있어. 그래도 돈 벌어오라는 게 아니라 존중을 해달라는 말이었지. 나도 당신 존중해. 그동안 내가 일한 만큼 당신도 집에서 고생 많았잖아. 애들 키우고. 여보, 나도 3달 동안 밥을 너무 허술하게 먹어서 그런지 당신이 해준 밥 그리워.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는 그런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도 마음이 안 좋던 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 두고 보자는 오기가 있었기에 말리지 않았던 것이지 아내가 괴로운 걸 즐긴 적은 없었죠. 당신은 이제 집안일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됐어. 같이 해. 아내는 월말까지 일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아내는 좀 더 일하겠다고 했지만 박 씨가 말렸습니다. 아내까지 일을 하니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는 있을지언정 행복하지 않았죠. 남은 인생은 서로 위하며 살자. 그 후로 박 씨와 아내는 예전보다 훨씬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집안일을 맡았고 박 씨의 온라인 사업도 점점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사무실을 얻어나갔습니다. 생활과 일의 공간이 구분되는 게 박 씨에게 그리고 아내에게도 더 좋았습니다. 아직 대단히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남은 인생 배골코 살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맛있지. 내가 하는 것보단.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노고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감사해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듯 했죠.